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슬래브 설계 시 주철근 간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께 120mm를 설계하고자 한다. 최대 정모멘트가 발생하는 위험 단면에서 주철근의 중심 간격은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240mm입니다. 최대 정모멘트가 발생하는 위험 단면에서 주철근의 중심 간격은 240mm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슬래브 두께의 2배 또는 240mm 중 작은 값으로 제한됩니다. 철근 간격이 너무 넓으면 균열 제어가 어렵고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적정 간격 유지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철근의 표준 갈고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D13 철근의 180도 표준 갈고리에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은 약 얼마인가? 정답은 39mm입니다. D13 철근의 180도 표준 갈고리에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은 약 39mm입니다. A는 철근 직경의 3배에 해당합니다. 구부림 반지름이 너무 작으면 철근이 손상되거나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철근의 겹치미음 길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요철 근량과 백은철 근량이 같은 구간에서 인장력을 받는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가 600mm라고 할 때 겹치미음의 길이는? 정답은 780mm입니다. 인장력을 받는 이형 철근의 겹치미음 길이는 정착 길이의 1.3배입니다. 정착 길이가 600mm이므로 겹치미음 길이는 600mm 곱하기 1.3은 780mm입니다. 겹치미음은 철근의 응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길이 확보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콘크리트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목 재료로서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동일하다입니다.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약 10배 정도 큽니다.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장력을 받는 부분에 철근을 배치하여 철근 콘크리트로 사용합니다. 건조 수축 균열, 내구성과 내화성, 우수, 부분 파손 가능성은 콘크리트의 일반적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콘크리트용 골재의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용 재료로서 골재가 갖춰야 할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연하고 가느다란 석편을 함유할 것입니다. 콘크리트용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적절한 입도를 가져야 합니다. 연하고 가느다란 석편은 골재의 강도를 저하시키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해물질은 허용한도 이내여야 하며 골재의 품질은 콘크리트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AE제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AE제를 사용하여 연행 공기를 발생시켰다. 이 AE 공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경화 후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된다입니다. AE제를 사용하면 미세한 공기방울이 연행되어 경화 후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됩니다. 공기방울이 동결 시 팽창 압력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워커빌리티가 향상되고 재료 분리가 감소합니다. 기포는 작을수록 안정적이며 온도가 높을수록 소실되기 쉽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콘크리트 내구성 영향 요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거푸집의 종류입니다. 거푸집의 종류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동결융해, 화학적 침식, 철근 부식에 의한 균열, 마모, 중성화 등입니다. 거푸집은 시공 방법에 관련된 것으로 경화 후 제거되므로 내구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재료 강도의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료의 강도란 물체의 하중이 작용할 때 그 하중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때 강도 중 하중 속도 및 작용에 따라 분류되는 강도가 아닌 것은? 정답은 릴렉세이션 강도입니다. 릴렉세이션 강도는 하중 속도 및 작용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릴렉세이션은 일정 변형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하중 속도에 따른 강도는 정적 강도, 충격 강도, 피로 강도로 분류됩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철근 배치 간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순 간격은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25mm 이상입니다.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순 간격은 최소 2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콘크리트가 철근 사이로 충분히 들어가 다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콘크리트 타설과 다짐이 어려워 공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문제는 콘크리트의 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를 친 후 시멘트와 골재알이 가라앉으면서 물이 떠오르는 현상은 정답은 블리딩입니다. 블리딩은 콘크리트 타설 후 시멘트와 골재가 가라앉으면서 물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과도한 블리딩은 표면 강도를 저하시킵니다. 레이턴스는 블리딩으로 떠오른 물에 섞인 밀입자가 표면에 형성된 층, 풍화는 자연적 분해, 경화는 굳는 과정입니다. 11번째 문제는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관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사이의 최단 거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피복 두께입니다.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과 가장 가까운 철근 사이의 최단 거리입니다. 철근을 부식과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조건에 따라 최소 피복 두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근 간격은 철근 사이의 거리, 유효 두께는 압축면에서 인장철근 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12번째 문제는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경량골재를 써서 만든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이 2,500에서 2,700kg 퍼 세제곱미터인 콘크리트를 말한다입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은 1,400에서 2,000kg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2,500에서 2,700kg 퍼 세제곱미터는 보통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입니다. 경량골재는 입경이 작을수록 밀도가 커지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0mm, 씻기 시험 손실량은 10% 이하로 합니다. 13번째 문제는 A급 이음의 겹침이음 길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E형 철근을 인장 철근으로 사용하는 A급 이음일 경우 겹침이음의 최소 길이는 단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는 280mm이다. 정답은 300mm입니다. A급 이음의 겹침이음 최소 길이는 정착 길이의 1.0배 이상입니다. 정착 길이가 280mm이므로 겹침이음 길이는 최소 280mm이지만 실제로는 300mm 이상으로 합니다. A급 이음은 소요철 근량의 2배 이상 배근된 경우이고 B급 이음은 1.3배를 적용합니다. 14번째 문제는 프리스트레스 부재의 피복 두께에 관한 문제입니다. 프리스트레스하는 부재의 현장치기 콘크리트에서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정답은 80mm입니다. 프리스트레스 부재에서 흙에 접하여 영구히 묻혀있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80mm입니다. 흙에 접한 경우는 부식 환경이 열악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꺼운 피복이 필요합니다. 일반 환경은 40에서 50mm, 해안 지역은 더 두껍게 합니다. 15번째 문제는 폴리머 콘크리트의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폴리머 콘크리트, 즉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성질로 옳은 것은 정답은 내마모성이 좋다입니다. 폴리머 콘크리트는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폴리머를 혼입하여 강도, 내구성, 방수성, 불투성이 향상됩니다. 건조 수축은 작고 동결융의 저항성이 크며 화학적 저항성도 우수합니다. 교량 바닥판, 보수제, 방수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16번째 문제는 기둥의 띠철근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둥에서 띠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띠철근은 D15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입니다. 띠철근은 D10 이상의 철근을 사용해야 하며 D15 이상이 아닙니다. 띠철근은 기둥의 횡방향 보강철근으로 종방향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고 전달력에 저항하며 좌구를 방지합니다. 정해진 간격으로 배치하여 구속 효과를 발휘합니다. 17번째 문제는 포스트 텐션 공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의 포스트 텐션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PS제를 긴장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입니다. 포스트 텐션 공법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고 경화 후 PS 강제를 긴장합니다. PS제를 긴장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은 프리텐션 공법입니다. 포스트 텐션은 그라우트 주입으로 부착시키고 장착 방법에는 쐐기식과 지압식이 있습니다. 18번째 문제는 강 구조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강 구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적다입니다. 강 구조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큰 편입니다. 강재는 진동이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강 구조의 특징은 균질성 우수, 개수와 보강 용이, 높은 강도, 경량, 시공 신속 등이지만 소음, 부식, 피로 파괴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19번째 문제는 교량의 구조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량의 상부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교대입니다. 교대는 교량의 하부 구조에 해당합니다. 상부 구조는 차량과 보행자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부분으로 슬래브, 보, 트러스, 아치 등이 포함됩니다. 하부 구조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부분으로 교대, 교각, 기초가 포함됩니다. 20번째 문제는 균형 변형률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를 강도 설계법에 의해 설계할 때 균형 변형률 상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압축 측 최외단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0.003이고 인장철근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대응하는 변형률에 도달할 때입니다. 균형 변형률 상태는 압축 측 최외단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0.003이고 인장철근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대응하는 변형률에 동시에 도달할 때입니다. 이 상태에서 콘크리트 합궤와 철근 항복이 동시에 발생하며 균형 철근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